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셔틀 사업, 그다음 심야 이동의 쉼터 사업이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법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동요금자 심야 이동 지원 셔틀 제도화 방안과 관련한 박현준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소장님의 정책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인데 공공용 셔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건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관련해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랑 노조 관계 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정치적인 제도화 합법화를 위한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시 연태영 시장이랑 소통을 해서 해당 부서에 실사를 부탁을 드렸고,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됐고요. 성남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위에서 성과 공유하고, 요거를 이제 노사 인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의회에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과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담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노동조합 본부장님이랑 같이 또 간담회를 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자라는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틀 관련 오늘 이제 이런 토론회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 단위에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노총 노조에서는 뭐 3월 중에 한번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초 지자체, 지금 아까쯤에 그 운행 노선에 해당되는 지자체 의원들한테는 요 사안을 제가 다 문자랑 자료로 해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있는 의원분들이 이게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고, 관련 충돌할 수 있는 법적 한계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 제기를 하셔서 말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법령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개정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문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걸 또 특정 계층, 소위 말하는 대리기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부적격 시각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공공앱 아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의 공공 배달 앱이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배달 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산만 계속 많이 들어간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공공형 이런 뭐 호출형 앱을 또 제안했을 경우 하나에 또 얹어서 또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담보 문제, 이게 예산이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문제. 그 다음에 수요 운납형 대중교통 시스템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오셨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관계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좀 취약하다, 현재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회 여론을 모으기 위한, 그래서 정말 여기에 우리 세금을 쓰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인식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구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셔틀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관련한 경험 부족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존 플랫폼 들의 무책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이해관계 되시는 또는 의원들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정부는 법적 보장의 구체화, 지자체는 조례 재개정, 그다음에 경제적 이해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운수업계의 역할 고려, 그래서 기존 노선의 연장 등 기존 업계 이익을 좀 보장해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공공셔틀 운영자에 대해서는 한 개의 노선 등 팀새 시장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안전과 시민들의 심야 생활권 확대 보장의 필요성 이런 공감대를 좀 만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청회나 여론사업이 필요하고, 그다음 대리 기사분들은 공제나 협동조합을 더한 자주적인 스스로 이 문제를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 자본 부담이나 운영 역량 구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이게 같이 하자 이런 방향의 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근데 이런 의견들을 막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뭐 누구 혼자 잘 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자 하는 문제다 이건. 그래서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근데 논의 구조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성남, 인천 등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배달 앱과 관련해서 라이더 지원하는 앱을 그 사회 단체들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러니까 좀 성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근데 초기 단계지만 기존의 배달 앱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극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남 같은 경우 주민신협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나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이랑 연계해가지고 시가 같이 한 게 있고, 인천 서구에서 또 그런 배달 앱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그런 긍정적 요소들을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 요소들을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그런 걸 같이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강역 단위의 노사민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방안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이 좀 약간 형식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쪽에서 뭐 얘기를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일자리 공동체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기존 운수 업계의 피해 최소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화 및 임시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자영업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대기자분들과의 연계가 진짜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그래서 심야 이동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공동체적 의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면시기 정책 과제로는 사회적인 의제를 형성하자.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기 공공형이라는 건 결국 근데 우리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걸 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걸로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공개적인 토론회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점, 이걸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 협력을 위한 권역 협의체를 좀 구축해보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자체들인데 몇 군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이게 우리 시민이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의 대리기사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민등록 다 띄워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다른 분들의 의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예산은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 써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다 찢어지거든요. 결국 그러면 같이 협력할 방안을 만들려면 권역 협의체를 구축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시들 간에 권역 협의체, 거기에 이제 경기도라든가 서울시가 중심에 서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선을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개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도입할 때 지자체와 광역 단위 협의체, 이 노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그런 구축이 필요하고, 광역시도에서 이런 것을 자기 역할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도의원들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도의원들이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셔틀 운영 주체 구축과 관련해서 운수업계와 역할 설정 및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뭐 다른 뭐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수업계 또 택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틀 운영 주체를 공공이 맡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기여를 하는 단체에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 노조라든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건 공공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기관 이런 곳에 맡길 경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상위법과의 충돌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셔틀 운영 주체를 만들 경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에 뭐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뭐 시설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에 이렇게 아니면 교통공단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아예 새롭게 어떤 이 운영 주체를 만들 경우 거기에 뭐 이제 노조도 들어가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뭐 어떤 사용자도 들어가고 사회단체도 들어가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또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로드맵 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리기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지원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걸 지급한 거, 그다음 사회보험 보장,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있었다면, 지자체는 되게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좀 취약해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대리기사 지원 조례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이랑 충남, 광역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노동자라고 퉁쳐서 좀 이동 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조례, 또는 이동 노동자 쉼터 뭐 설치 조례, 또는 플랫폼 노동자 뭐 지원 조례, 또는 취약 노동자 지원 조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동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뭐 대부분의 시들은 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이런 종류의 조례들을요. 그런데 이 조례로 하는 사업들을 잘 보시면 이동 노동자 쉼터, 대리기사 간이 쉼터 조성, 뭐 또 상해보험 이거 지원, 그 다음에 생계 지원, 뭐 상담. 근데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상담이라든가 건강 지원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한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있는데 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지역적이고 좀 이제 작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여할 수 없고 인력도 많이 투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것을 전담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원 특징과 한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 제도와의 미비로 불안정한 노동자 지위와 사회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건 아직도. 그리고 그나마 지자체의 소규모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용감이 좀 낮은 단계예요, 아직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이 셔틀이 효용감이 굉장히 높은 건 상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효용감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셔틀 운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에 다른 것들이 잘 되면 그 효용감은 다른 데서 더 높아지겠죠. 셔틀보다도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가 투여 예산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져서 의회 등에 감사해서 계속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 노동자 쉼터는 늘어나는데
이 이용객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다 예산 쓰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쉼터 아니 이제 이동형 쉼터를 운영하면서 부천이나 성남에 이제 좋은 사례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 닫을 쉼터를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살릴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을 거고, 완전히 지금 뭐 진짜 이동 노동자들이 갈 수도 없는 곳에다 설치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무슨 개선책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근데 이거랑 잘 연계된 지금의 모델, 그러니까 이제 성남이나 부천 이 모델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모델화 시켜서 좀 보급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비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권리보호나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고정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기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근데 조례는 있지만 조례상의 사업들이 고정 사업이 아니에요. 고정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 바뀌거나 뭐 이러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와 효용감이 높은 정책을 좀 추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노동자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또 경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제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그냥 뭐 노동권이라고 해서 다 뭐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진짜 생존하는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많이 줄수록 효용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좀 제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자체와 정부의 사업으로 이 공약화하기 위한 의제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뭐 근데 정당들과 뭐 정책 협약도 하고 뭐 지지 선언도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각 후보들에게 좀 제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다 이건. 지금 나타난 성과 이것만 봐도 저는 근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나온 성과가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구나, 어떤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 지금 셔틀 사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인데 경산의회에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산의회, 그 다음에 아까쯤에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역 경제 노사민정 그런 테이블에서 이걸 정식 의제화 시키는 것, 그건 저는 지금 일단은 그 노사민정이라든가 경산의회에 들어가 있는 한국노총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서 좀 제기를 하셔가지고 연초에 주요 의제로 노사민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반기에 성과를 한번 내보자, 노사민정이 그렇게 좀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여기가 다 노사민정이 한국노총이 열심히 하는 데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만들어지면서 광역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그 광역협의체를 통해서 독자적인 어떤 지자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지자체가 뭐 권한이 없어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지방 협의체를 한번 제기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인데 심야 셔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의제를 하나 던져놓고 그 중에 우리 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이 자리에 나타난 한국노총이 계시니까 한국노총 차원에서 대중교통 전반에, 그리고 이제 교통 취약층을 위한 의제를 제기를 하면서 좀 그걸 명분으로 저희 내용을 가지고 교통정책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광역 협의체 지금 근데 인천, 서울, 경기가 지금 교통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광역 협의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심야, 시합 교통 뭐 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 꼭지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제기를 하면 정책적인 설득력도 있고 법 제도적인 접근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